미들마치 제2권 제18장 조지 엘리엇 지음. 그 다음날 저녁 그날 대화가 오간 뒤 그 목사 자리 문제가 리드 게이트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기까지는 몇 주가 더 흘렀다. 그는 스스로 이유를 의식하지 못한 채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미리 정해두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사실 그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편리한 쪽에 서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타이크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다. 다만 페어브라더 목사에게 개인적인 애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성 보톨프 교구 목사에 대한 호감은 그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커져갔다. 새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문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처지의 리드 게이트를 배려해 페어브라더 목사는 오히려 자신의 편을 들지 말라고 경고해 주는 쪽을 택했다. 그 점은 리드 게이트의 본성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다른 섬세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 밖에도 페어브라더 목사의 행동에는 특별히 빛나는 면들이 있었고 그의 성격은 자연의 장엄함과 사회적 어수선함이 반반씩 섞여 있는 남쪽의 어떤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누나에게 보여주는 효성과 기사도적인 태도는 그를 따르는 새 여인이 여러모로 그에게 기대고 살면서 그의 삶을 그 자신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흔치 않은 수준이었다. 생활의 작은 걱정들이 늘 누르는 형편임에도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적인 욕망들을 더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지 않으려고 굳게 버티는 남자도 드물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만큼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다는 걸 그 역시 자각하고 있었고 그 자각은 오히려 집 안에서는 천상의 교제를 운운하면서도 평소 처신에는 그 교제가 별로 반영되지 않는 이들의 엄격한 비판의식에 약간의 도전심을 품게 했을지도 모른다. 설교 역시 기교 있고 알맹이 있었고 영국 국교회가 한창 왕성하던 시절의 설교를 떠올리게 했으며 원고 없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본당 밖의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어려운 역할이 성당을 채우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점도 그에게 느슨한 우월감을 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호감 가는 사람이었다. 성격이 온화하고 재치가 있으며 솔직했다. 속으로 씹는 분노를 억지로 웃음으로 덮는다든가 듣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독한 말투도 없었다. 그래서 리드 게이트는 그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의 우정을 바랐다. 이런 마음이 가장 앞에 서 있었기에 그는 계속해서 목사 자리 문제를 뒤로 미루며 그건 애초에 자신이 관여할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게다가 아마 자신에게 표를 요구하는 일은 영영 오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한편 리드 게이트는 벌스트로드의 요청으로 새 병원의 내부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둘은 자주 상의했다. 은행가는 늘 전반적인 일에 있어 리드 게이트를 동업자로 믿고 있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다가오는 타이크와 페어브라더 사이의 결정 문제는 특별히 다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상급위원회가 이미 모였고 리드 게이트는 목사 문제를 이사회 이사들과 의사들이 함께 회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의는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자 그는 이 사소한 미들마치의 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그는 마음속에서 벌스트로드가 이곳의 수상이며 타이크 문제는 자리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라는 명확한 선언이 들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었고 동시에 그 자리를 놓치는 게 못내 아쉽다는 기분 역시 떨쳐낼 수 없었다. 게다가 벌스트로드가 반대 의견을 쉽게 잊지 않을 거라는 페어브라더의 말이 그의 관찰 속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었다. 저 못난 정치 노름들 같으니. 그가 면도하며 사흘 동안이나 명상하는 중에 떠올린 생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었다. 이제는 정말 양심의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페어브라더를 뽑는 데에는 얼마든지 유효한 반대 이유가 있었다. 이미 그에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특히 성직자 본분과는 거리가 먼 일에 쓰는 시간이 많았다.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페어브라더가 노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한다는 사실은 리드게이트의 존경심을 늘상 흔들어 놓았다. 카드 놀이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목표는 분명히 그 놀이가 가져다주는 결과, 즉 돈이었다. 페어브라더는 이론상으로 모든 놀이의 필요성을 옹호했고 영국인의 재치가 퇴화한 건 놀이가 부족해서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리드게이트는 돈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렇게 자주 게임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린 드래건 여관에는 당구장이 있었고 몇몇 불안한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그곳을 믿을만치 최고의 유혹이라고 생각했다. 페어브라더는 수준급 당구 선수였고 여관에 자주 드나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낮에 잠깐 들러 돈을 딴 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리고 목사 자리에 대해서도 그는 그 40파운드 때문에 그 자리를 원한다고 숨기지도 않았다. 리드게이트는 청교도는 아니었지만 놀이 자체를 즐기지도 않았고 거기서 돈을 따는 일은 언제나 비열한 짓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는 인생에 대한 나름의 이상을 갖고 있어서 행동을 자질구레한 돈벌이의 종으로 삼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싫었다. 지금까지 그 자신의 삶에서 그가 원하는 것들은 늘 큰 수고 없이 채워져 왔고 신사에게 2실링 6펜스 하프 크라운을 건네는 일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는 대략적으로 자신이 그리 부자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고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돈은 그에게 동기가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이런 식으로 작은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행동을 맞추는 것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에게 철저히 혐오스러운 일이었고 그는 결코 페어브라더의 수입과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비교해보는 계산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아마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도 그런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표를 던지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자 이 혐오스러운 사실은 페어브라더를 반대할 이유로 전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성격이 좀 더 일관성이 있다면 특히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모두 맡는데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만이라면 세상 만사가 훨씬 쉬워졌을 것이다. 리드게이트는 페어브라더에게 유효한 반대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 벌스트로드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그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벌스트로드의 봉신이 될 생각은 없었다. 반면 타이크는 완전히 성직에만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성피터 교구에 딸린 작은 예배당의 부목사일 뿐이라 추가 업무를 맡을 시간도 있었다. 타이크에 대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를 참기 힘들어하고 위선 냄새가 난다고 의심한다는 것뿐이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벌스트로드는 그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정당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든 리드게이트는 그때마다 어딘가 찔리는 지점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답게 그런 상황에 놓인 자신에게 살짝 분개했다. 그는 벌스트로드와 틀어져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스스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페어브라더에게 반대표를 던져 그에게 역할과 수입을 빼앗는 일을 돕는 것도 싫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추가로 들어올 40파운드가 오히려 페어브라더를 카드게임에서 돈 따는 일 같은 비천한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는 건 아닐까? 게다가 타이크에게 표를 던진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것이다. 벌스트로드에게 잘 보여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출세하려고 일부러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앞날만 생각했다면 은행가의 우정이나 적대감 따위는 썩은 견과 하나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정말로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의 연구를 펼칠 수 있는 장, 자신의 생각을 실어 나를 수단이었다. 그리고 결국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목적은 새로운 병원을 잘 세우는 일이 아니겠는가. 거기서 그는 열병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입증하고 치료 결과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개 목사 자리를 둘러싼 모든 것보다 이 목적이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때 리드 게이트는 처음으로 사회라는 것이 실처럼 가는 조건들로 사람을 올가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람의 발을 묶어버리는 복잡함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으로 걸음을 옮길 때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혹시 회의에서의 논의가 문제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어 투표 자체가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어쩌면 상황이 만들어내는 활력이 냉정하게 고민할 때는 더 어렵게만 느껴졌던 결심을 순식간에 쉽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는 끝까지 자신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 마음속으로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내 자신에게 강제로 씌워진 예속감에 반발하고 있었다. 사실 미리 생각해보라고 한다면 독립에 대한 그의 확고한 결심과 스스로 골라낸 목적들을 가진 그가 출발선에 서자마자 어느 쪽도 내키지 않는 사소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몸을 비틀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논리였을 것이다. 학생 시절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리 설계해 두었기 때문이다. 리드 게이트는 조금 늦게 출발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스프레이그 박사와 다른 외과의 둘 그리고 몇몇 의사들은 이미 일찍 도착해 있었다. 재무이자 의장이었던 벌스트로드만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주고받는 말들로 보아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두들 타이크 쪽이 우세할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만큼 확실한 다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놀랍게도 2명의 내과의는 생각은 다르면서도 행동은 같았다. 즉, 결과적으로 한편으로 서게 되었다. 무뚝뚝하고 무게감 있는 스프레이그 박사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페어브라더를 지지하는 쪽이었다. 그에게는 종교가 없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미들마치는 마치 그가 대법원장이라도 되는 양 그 결핍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오히려 오랜 세월 똑똑한 사람은 악마 편이라는 관념이 사람들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기에 엄격한 레이스 장식과 감상적인 말투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 환자들조차 그의 전문적 권위를 더 신뢰하는 듯했다. 어쩌면 바로 그 부정성이 이웃들이 그를 머리만 단단하고 입은 마른 사람이라 부르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질감은 약과 관련된 판단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유리하다고 여겨졌다. 어쨌든 분명한 건 만약 어떤 의사가 뚜렷한 종교관을 갖고 기도에 힘쓰며 적극적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명성을 안고 미들마치에 왔다면 사람들은 일단 그 의사의 의술부터 의심했으리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친 박사민친에게는 다행인 일이었다. 그는 특정 교리보다는 교회든 비국교든 모든 진지한 신앙 감정에 멀찍이서 의학적 허가를 내리는 식의 일반적인 종교적 동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벌스트로드가 루터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기준이라고 고집할 때 민친 박사는 사람은 단순한 기계도 아니고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도 아니라는 점에는 확신한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윈플 부인이 위장병을 두고 특별한 섭리의 손길을 말하면 민친 박사는 마음의 창은 늘 열어두어야 한다면서 선을 정해 고집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니테리언을 믿는 양조업자가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두고 농담을 하면 민친 박사는 포프의 인간론을 인용했다. 그는 스프레이그 박사의 다소 거친 일화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인정받은 인용문을 더 선호했으며 모든 종류의 세련됨을 좋아했다. 그에게는 한주교와 조금 먼 친척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가끔 휴가를 궁주교 관저에서 보내기도 했다. 민친 박사는 손이 부드럽고 얼굴이 창백하며 몸매도 둥글둥글해서 겉모습만 보면 온화한 성직자와 구별하기 어려웠다.
반면 스프레이그 박사는 불필요할 만큼 키가 컸고 그가 입은 바지에는 무릎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으면 신발은 시대가 요구하는 품위에 필수적이라는 멜빵조차 없이 허벅지 아래까지 지나치게 드러나 있었다. 그가 들락날락 복도를 오르내리면 마치 지붕을 점검하러 온 사람처럼 발소리가 났다. 요컨대 그는 무게감이 있었고 병과 맞붙어 몸싸움을 벌여 제압해버릴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반면 민친 박사는 병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채고 둘러 돌아 가로막는 쪽에 더 능할 것 같았다. 둘은 대체로 비슷한 정도의 알듯 말듯한 의학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고 서로의 실력을 향한 속내의 경멸을 격식을 갖춰 숨기고 있었다. 자신들을 믿을 마치의 한 기관처럼 여기고 있던 두 사람은 모든 혁신가와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비전문가에 맞서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둘 다 속으로는 벌스트로드를 똑같이 꺼렸지만 민친 박사는 한 번도 그와 공개적으로 대립한 적이 없었다. 틀리는 일이 있어도 꼭 벌스트로드 부인에게 장황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녀는 민친 박사만이 자기 체질을 이해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의사가 하는 일을 들여다보며 늘 개혁을 들이밀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견하는 평신도는 빈민 진료를 담당하는 외가 마이너스 약제사들에게 훨씬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의사들에게도 코를 찌르는 존재였다. 민친 박사는 벌스트로드가 리드게이트를 후원하려 한다는 소식에 새로 생긴 불쾌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두 외과의 렌치와 톨러는 지금 한쪽에 서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둘은 리드게이트가 귀족 흉내를 내는 건방진 놈이고 벌스트로드의 목적에 딱 맞게 생긴 사람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비의료인 친구들에게는 이미 다른 젊은 의사를 칭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의사는 피콕이 은퇴하면서 들어온 사람으로 별다른 추천장도 없었지만 그만큼 전문 분야 외 다른 지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탄한 실력을 짐작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드게이트가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과 같은 급의 의사들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의 일반의로서의 지위와 내과 의사들의 지위 사이의 경계를 흐리려는 시도였다. 내과 의사들은 직업의 이익을 위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계층을 지켜야 했고 특히 영국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며 해부학과 병상위에서의 공부를 영국식으로 받지 않은 채 에든버러와 파리에서의 경험을 들먹이며 오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해외에서는 관찰할 기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지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듯 이날 모임에서는 벌스트로드와 리드게이트 그리고 리드게이트와 타이크가 마치 한 묶음으로 엮여버렸고 목사 자리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이름들로 불리게 되었다. 덕분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스프레이그 박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대뜸 말했다. 나는 페어브라더에게 한 표 월급 기꺼이 주지. 하지만 왜 그 돈을 현직 목사에게서 빼앗나? 그는 지금도 빠듯한 형편이야. 생명보험에, 집 유지에, 목사로서 해야 할 자선까지 해야 하는데 말이지. 그의 주머니에 40파운드쯤 더 들어간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네. 페어브라더는 괜찮은 사람이야. 목사로서 필요한 만큼의 목사다움은 있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말이지. 호호, 그래요, 박사 양반. 오랜 철물상이었던 파우더렐 노인이 웃음과 국회식 항해 사이쯤 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말씀하실 권리는 물론 인정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누구 수입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병자들의 영혼이지요. 파우더렐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진심 어린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타이크 목사는 진짜 복음 설교자예요. 제가 타이크에게 반대 투표를 했다면 제 양심에 거스르는 짓이었을 겁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타이크 목사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가운데 양심에 거스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봅니다.
말문이 잘 트인 부유한 무두장이 핵벗이 말했다. 번쩍이는 안경과 빳빳이 선 머리칼은 순진한 파우더렐에게 다소 엄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 이사진으로서 한쪽에서 나온 제안을 그저 수행하는 것만을 우리 일의 전부로 여길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 속한 분들 가운데 만약 어떤 이가 지금까지 늘 이 병원에서 목사 일을 해오던 사람을 자리를 빼앗을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과연 특정한 인물들이 이 동네의 모든 기관을 자기 생각을 실행하는 기계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무관한지 말입니다. 저는 누구의 동기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각자와 더 높은 권능 사이에 맡겨두지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 진정한 독립성과 양립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따라 기어다니는 비굴한 태도는 그 사람들 자신이 도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감히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평신도지만 교회 분열 문제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왔고, 저런 분열은 집어치웁시다. 마을 변호사이자 시 서기관인 프랭크 홀리가 채찍을 든 손으로 문을 밀치고 급히 들어오며 말을 잘랐다. 그는 이사회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날은 나타난 것이었다. 우리에겐 그런 분열들이 상관이 없소. 페어브라더는 지금까지 그 얼마 안 되는 일들을 무급으로 해왔고 이제 돈을 준다면 그에게 줘야 하는 거요. 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 건 정말 더러운 술수라고 생각하오. 여기서 말할 때 특정인을 겨냥한 말투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플림데일이 말했다. 저는 타이크 목사 임명에 찬성 투표를 할 생각이지만 핵버씨가 말해주기 전에는 제가 비굴한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인신공격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혹시 제 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야마저 다 하게 허락해 주신다면. 민친 박사군. 홀리가 외쳤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핵벗에게서 돌아섰다. 핵벗은 미들마치에서는 뛰어난 재능이란 게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자, 박사, 내가 오른쪽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안 그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친 박사는 이러며 여기저기 악수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 감정이 어찌 되든 말이지요. 만약 마음을 쓸 곳이 있다면 저는 자리를 잃을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홀리가 말했다. 저도 반대편에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양쪽에 나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요. 민친 박사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타이크 목사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가 제안된 동기도 흠잡을 데 없다고 믿습니다. 저로서는 그에게 표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황을 놓고 보면 페어브라더의 권리가 더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상냥한 사람이자 유능한 설교자이며 우리와 함께한 시간도 더 깁니다. 파우더렐 노인은 슬픈 표정으로 말없이 그 말을 지켜보았다. 플림데일은 불편한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세를 가다듬었다. 페어브라더를 목사가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으로 세우려는 건 아니겠지요? 운수업으로 이름난 라처가 막 들어오며 말했다. 그에게 악감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임명을 할 때 우리는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무언가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페어브라더는 목사로서는 너무 느슨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일을 들먹이고 싶진 않지만 그는 이곳에서의 미약한 근무를 최대한으로 늘려 잡으려 할 겁니다. 그건 언제나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 훨씬 낫지. 홀리가 말했다. 그의 거친 말투는 이 지방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픈 사람은 설교와 기도를 그렇게 많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메소디스트식 감리교식 신앙은 기분에도 나쁘고 속에도 나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재빨리 모여있던 4명의 의사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들어선 세 사람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다. 그들은 성피터 교구의 주임 신부인 에드워드 세시저 목사, 벌스트로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팁턴의 브룩 씨였다. 브룩은 최근 차례가 되어 이사회 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한 적은 없었다. 오늘 그가 참석한 것은 벌스트로드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제 리드게이트만 오면 모두 모이는 셈이었다. 모든 이가 자리에 앉자 벌스트로드가 의장을 맡았다. 그는 평소처럼 창백하고 침착했다. 적당한 복음주의자인 세시저 목사는 자신의 친구 타이크를 임명하길 바랐다. 그는 열정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작은 예배당에서 사역하고 있어 맡은 영혼의 수가 지나치게 많지도 않았다. 그래서 새 임무를 감당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이런 목사 자리에는 처음부터 뜨거운 의도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특별한 기회였고 월급이 주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그 자리가 단순히 월급 문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세시저의 말투는 차분하고 단정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입 밖으로 불만을 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만 끓게 만들었다. 브룩은 이 문제에서 모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병원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미들마치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항상 깊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고 어떤 공적인 문제든 이렇게 신사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덧붙였다. 어떤 공적인 문제든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브룩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했다. 저는 치안판사로 일하는 것과 자료를 모으는 일에 꽤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 시간을 공공을 위해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설득해서 월급이 주어지는 목사는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와서 타이크 목사를 임명하는데 표를 던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고 사도적이며 웅변적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표를 아끼는 마지막 사람은 아닐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브룩 씨가 이 문제에 한쪽 말만 들으신 것 같습니다만. 홀리가 말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선거 책략에 늘 의심을 품는 토리당 사람이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목사 일을 해온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밀어내고 타이크를 앉히려 하고 있지요. 잠깐만요, 홀리 씨. 벌스트로드가 말했다. 브룩 씨는 페어브라더의 인품과 처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의 적들에게서 말이지요. 홀리가 번쩍이며 말했다. 여기 사적인 적개심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시저 목사가 말했다. 저는 있다고 맹세하겠는데요. 홀리가 받아쳤다. 신사 여러분. 벌스트로드가 낮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의 쟁점은 아주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각자가 표를 던질 준비를 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홀리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미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양쪽 말을 다 듣고 결정하진 않겠지요. 저는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즉시 표결에 붙이자고 제안합니다. 짧지만 뜨거운 논쟁이 오간 뒤 각자는 타이크나 페어브라더라고 적은 종이를 유리잔에 넣었다. 그 사이 벌스트로드는 리드게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현재까지 표가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벌스트로드가 차갑게 잘 잘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리드게이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아직 남아있는 결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리드게이트 씨, 수고스럽지만 표를 적어주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이 났군. 렌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리드 게이트 씨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지. 지금 특별한 뜻을 담아 말하신 것 같군요. 리드 게이트는 약간 도전하듯 말하며 연필을 든 손을 멈춘 채 물었다. 그냥 리드 게이트 씨가 벌스트로드와 같은 쪽에 표를 던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불쾌하게 들리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때문에 그와 같은 쪽에 표를 던지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리드 게이트는 즉시 타이크라고 적었다. 그리하여 월터 타이크 목사는 병원 목사가 되었고 리드 게이트는 계속 벌스트로드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그는 사실 타이크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간접적인 치우침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웠다면 페어브라더에게 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목사 자리 문제는 이 자잘한 미들마치라는 매개체가 자신보다 더 강력했던 일로 오랫동안 그의 기억에 남는 아픈 지점이 되었다. 사람이 이런 선택지와 이런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에 만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요즘 사람들이 시대가 제공하는 모자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골라 쓰고 결국 가장 견딜만한 수준의 체념으로 착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페어브라더 목사는 예전과 똑같은 친근함으로 그를 대했다. 세리와 죄인의 성품은 현대의 바리새인의 성품과 항상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결점보다 자신이 펼치는 논리의 허술함이나 스스로 웃고 우기는 농담의 시시함을 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보톨프 교구의 목사는 바리새인의 기운을 조금도 물들지 않았고 자기 역시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습관 덕분에 오히려 남들과는 꽤 다른 점을 갖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세상이 저보다 더 센 건 사실이지요. 그는 어느 날 리드 게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할 겁니다. 헤라클레스의 선택은 참 괜찮은 우화지만 프로디코스는 마치 처음의 결심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 일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른 이야기는 그가 결국 물레를 잡게 되고 마지막에는 네소스의 셔츠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아마도 모든 사람의 결심이 같은 방향으로 그를 도와준다면 한 번의 결심으로도 사람을 바르게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항상 힘을 북돋워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바리새인은 되지 않았지만 자기 실패라는 사실에서 너무 서둘러 끌어낸 결론처럼 가능한 일들에 대한 낮은 기대를 피하지 못했다. 리드 게이트는 페어브라더 안에서 의지가 안타깝게 연약하다고 느꼈다. 마침